안녕하세요. 이 팀장입니다. 이전에 석 소장님께서 광운대학교의 2023학년도 전형계획을 분석하신 것에 이어 오늘은 이 팀장이 같은 광명상가 라인인 상명대학교의 2023학년도 전형계획을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상명대학교는 서울 캠퍼스와 천안 캠퍼스로 이원화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 콘텐츠에서는 두 이원화 캠퍼스의 전형계획을 한 번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광운대학교의 경우 2023학년도에 별다른 전형 변화가 없으나 같은 라인에 위치한 대학끼리는 입시 지원 양상이나 결과에 서로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므로 광운대학교의 2023학년도 전형계획 콘텐츠 또한 참고해보시길 권하며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상명대학교 입학처에서 2023학년도 전형계획이 주요 변경사항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상명대학교 역시 지원 전략에 크게 영향을 줄 만한 사항은 없이 소소한 몇 가지 변화가 있는데 천안 캠퍼스의 경우 한 가지의 변화만 있어 이를 먼저 다루고 주요 변화 분석 탭에서는 서울 캠퍼스의 변화를 중심으로 하여 각 전형 방법을 간단히 정리하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안 캠퍼스에서는 예술학부의 영화 영상 전공 중 연기가 수시 모집이 실기 실적 실기 전형에서 교과 40%, 실기 60%로 5명을, 정시 나군 수능 실기 전형에서 수능 52%, 실기 48%로 6명이 신입생을 모집하는데 수시와 정시 모집에서 모두 실시하는 실기고사의 고사 종목에 자유연기가 추가되었습니다. 지정 연기의 경우 고사 당일 문제가 제시되고 자유연기는 수험생 본인이 준비하여야 하니 이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번에 제시된 학교생활 기록부 교과 성적 반영 방법은 작년과 같은데 작년에 상명대학교의 학생부 교과 성적 반영 방법에 여러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이를 상기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상명대학교의 두 이원화 캠퍼스의 인원을 합쳐서 산출한 상명대학교 2023학년도와 2022학년도 전형계획 기준 정원 내 전형의 인원 증감을 분석한 자료입니다. 수시 모집에서 7명이 인원이 줄어들고 정시 모집에서 8명이 인원이 늘어났으나 이는 매우 드라마틱한 변화라고까지는 할 수 없고 상명대학교에서 여전히 수시 62%, 정시 38% 정도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만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시 나군 학생부 종합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전형은 수시에서 미충원된 인원을 모집하며 정식 모집 인원은 2023학년도 정시 모집 요강을 통해 확정합니다. 그 다음은 상명대학교의 서울 캠퍼스와 천안 캠퍼스를 나누어 전형별 인원 구성 변화를 비교한 자료입니다. 서울 캠퍼스에서는 아무래도 정시 나군 수능 전형에서 64명이 사라져 정시 나군 수능 전형으로 이동한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사범대학교에 해당하는 국어교육과 영어교육과 교육학과 수학교육과의 인원이 정시 나군에서 정시 나군으로 이동한 것이 그 이유입니다. 그 외 전형이나 천안 캠퍼스에서는 별다른 변화는 없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상명대학교 2023학년도 전형계획에서 주요 변화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명대학교의 학생부 교과 전형인 서울 캠퍼스의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과 천안 캠퍼스의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명대학교의 학생부 교과 전형은 서울 캠퍼스의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과 천안 캠퍼스의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나뉘는데 둘 다 전형 방법은 교과 100%지만 학교장 추천 여부와 인원 제한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 캠퍼스의 국가안보학과는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에서 지원 자격 및 전형 방법의 차이가 있지만 아래에서 따로 설명할 예정인 만큼 국가안보학과를 제외한 모집 단위에 대해서 우선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서울 캠퍼스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의 지원 자격은 2018년 2월 이후 국내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및 졸업자로서 소속 고등학교장이 추천을 받은 자이며 고교별 추천 인원은 10명 이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 졸업자는 5개 학기, 졸업 예정자는 3학년 1학기를 포함한 4개 학기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교과 성적 산출이 가능해야 합니다. 천안 캠퍼스 학생부 교과 전형의 지원 자격은 2018년 2월 이후 국내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및 졸업자로서 졸업자는 5개 학기, 졸업 예정자는 3학년 1학기를 포함한 4개 학기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교과 성적 산출이 가능하면 됩니다. 그리고 서울 캠퍼스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모든 계열에서 국수 영탐 중 2개 영역 합 7등급 이내, 탐구 상위 한 과목이고 천안 캠퍼스 학생부 교과 전형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간호학과를 제외한 전체 모집 단위에서 국수 영탐 중 2개 영역 합 9등급 이내, 탐구 상위 한 과목, 간호학과는 국수 영탐 중 2개 영역 합 7등급 이내, 탐구 상위 한 과목입니다. 공통적으로 수능 성적에 적용되는 2개 영역을 반드시 응시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화면 속 자료는 상명대학교 2021학년도 학생부 교과 전형의 입시 결과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충족 비율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상명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실질 경쟁률과 각 학과의 충원 합격 순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수능 최저학력 기준만 만족하면 붙는다 하고 단언하기는 어렵겠지만 역시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존재하는 전형의 경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한다면 합격 가능성이 올라간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명대학교의 학생부 교과 성적 반영 방법입니다. 계열별 학년별로 비율의 차이를 두지 않고 전 학년이 과목별 등급과 이수 단위를 활용해 성적을 산출합니다. 진로 선택 과목의
경우 상위 3과목을 A는 1등급, B는 3등급, C는 5등급으로 환산하여 반영하는데 2021학년도 입시를 기준으로 학생부 교과전형 최종 등록자의 평균 등급이 서울 캠퍼스의 경우 2점대 초중반에서 3점대 초반, 천안 캠퍼스의 경우 2점대 후반에서 4점대 중반까지 분포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B등급을 3등급으로 환산한다는 것이 꽤 후한 기준임을 알 수 있고, 상위 3과목을 반영하니 가급적이면 모두 성취도 A인 과목을 제출해 1등급으로 반영되는 것이 좋겠죠. 진로 선택 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2021년도 이전 고교 졸업자는 석차 등급이 있는 모든 교과목에 대해서만 성적을 산출합니다. 그리고 국가안보학과의 전형 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상명대학교 국가안보학과는 정보보안 분야의 최고 전문가를 양성하려는 목표 하에 육군과의 협약에 따라 설립된 학과입니다. 학생들은 재학 중 군 장학생 시험을 거쳐 4년간 전액 장학금을 지급받고 졸업과 동시에 전원이 육군이 장교로 임관합니다. 2023학년도에는 수시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으로 19명, 정시 나군 수능 전형으로 15명을 선발합니다.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은 1단계는 교과 100%로 3배수의 인원을 선발하고 2단계는 1단계 성적 80%의 면접 10%, 체력 검정 10%의 합격 불합격을 판정하는 신체 검사를 실시하는 단계별 전형 방법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정시 나군 수능 전형에서는 수능 80%, 면접 10%, 체력 검정 10%, 합격 불합격을 판정하는 신체 검사를 실시하는 일괄 합선 방법으로 신입생을 선발합니다. 2022학년도 모집 요강까지는 국가안보학과의 지원 자격을 남자로 제한했으나 학과 홈페이지에 여학생도 선발 예정이라는 언급이 있고 전형 계획에서도 남학생만을 선발한다고 명시하지 않은 걸로 봐서 여학생 선발 여부에 관해서는 2023학년도 모집 요강을 확인해야겠습니다. 그리고 2021학년도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으로 인해 전형 방법이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기존의 체력 검정에서 1.5km 달리기 50%, 윗몸 일으키기 30%, 팔굽혀펴기 20%로 평가하던 것을 2021학년도에 1.5km 달리기를 폐지하여 윗몸 일으키기 50%, 팔굽혀펴기 50%로 평가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에서는 1단계 통과자를, 정시 나군 수능 전형에서는 모든 지원자를 대상으로 면접고사를 시행하는데 2022학년도부터 면접고사가 화면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변화하였습니다. 1고사에서는 지원 동기, 잠재 역량, 성장 환경, 품성을, 2고사에서는 표현력, 논리성, 국가관, 리더십을 나누어 평가하던 것을 인성,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간소화하여 표기하였습니다. 국가안보학과의 전공 적합성을 평가할 때 어차피 국가관, 지원 동기, 리더십 등의 요소는 포함되기 마련이니 그냥 1고사와 2고사를 각각 실시하던 것을 합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명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에 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 상명인재 전형에서는 1단계에서 서류 100%로 3배수의 인원을 선발하고 2단계는 1단계 성적 70%의 면접 30%로 학생부 종합 고른기회 전형과 학생부 종합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전형은 서류 100%로 평가하여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학생부 종합 상명인재 전형에서만 면접 평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상명대학교의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선발하는 인재상 학생부 종합 전형이 서류 평가 항목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 면접 평가 항목을 각각 첨부해 두었는데 2022학년도부터 상명대학교에서 자기소개서를 활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서류와 면접을 통해 이러한 인재상과 세부적인 평가 요소를 어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원 분야에 대한 목표와 열정을 가지고 진로 및 관심 분야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오라는 서술, 그리고 전공 적합성을 50%로 가장 많이 평가한다는 점, 이전에 석 소장님께서 상명대학교 인재상 콘텐츠를 통해 상명대학교에서는 취창업과 산학협력의 학풍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목표를 꿈꾸는 학생을 선호한다고 분석하신 사항을 모두 고려했을 때 핵심은 지원 전공에 대한 적합성과 의지입니다. 전공 관련 학업 성적이 좋고 상명대학교 진학을 통해 무엇을 달성하고 싶은지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상명대학교 인재상 콘텐츠에서 상명대학교의 역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명대학교가 여성 사범학교에서 출발하여 평화롭게 순수 학문을 추구하다 사회 변화를 감지하고 남녀공학 대학으로의 전환 및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현재의 AI 특성화 대학으로 거듭나기까지 여러 풍파를 겪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시대의 변화에 예민하게 깨어있어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는 인재를 더 선호할 것이라는 결론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시 모집에서 사범대학교의 모집군이 정시 다군에서 정시 나군으로 이동하였고 스포츠 무용학부 스포츠 건강관리 전공에서 수능 반영 영역 및 비율과 실기 종목이 변경되었습니다. 앞서 인원 변화 분석 탭에서 말씀드렸듯 사범대학교는 2023학년도부터 정시 나군 모집을 실시합니다. 또 정시 다군 수능 실기 전형에서 스포츠 무용학부의 스포츠 건강관리 전공은 실기 종목에서 농구 골 및 슛이 빠져 제자리 멀리뛰기, 제자리 높이뛰기, 20m 왕복 달리기만 실시합니다. 모집 단위별 실기고사에 대한 세부 내용은 2023학년도 모집 요강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능 성적을 반영하는 영역과 비율이 서울 캠퍼스와 천안 캠퍼스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 캠퍼스에서는 소프트웨어 융합학부 애니메이션 전공을 제외한 예체능 계열 이외에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영역의 성적을 모두 반영하는데 천안 캠퍼스에서는 계열별로 차이는 있지만 우수 영역을 골라서 반영합니다. 그리고 서울 캠퍼스에서 자연계 모집 단위 지원자 중 미적분 기하 응시자는 수학 점수의 10%, 과학 탐구 응시자는 탐구 과목 점수의 5%를 가산점으로 부여합니다. 소프트웨어 융합학부 애니메이션 전공은 예체능 계열이지만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같이 정원 외 전형인 정시나군 농어촌 학생 전형과 정시나군 특성화고교 졸업자 전형에서는 자연계열과 소프트웨어 융합학부의 애니메이션 전공이 하나의 계열로 묶여서 선발되기 때문에 해당 전형에 한정하여 미적분 기하 응시자는 수학 점수의 10%, 과학탐구 응시자는 탐구 과목 점수의 5%를 가산점으로 부여한다는 특이점이 있습니다. 오늘 이 콘텐츠가 상명대학교 지원을 희망하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마지막으로 상명대학교의 세부 모집 인원을 첨부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